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제26차 당사국 총회의 목표, 파리 협약에서 약속했던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 억제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의 50%를 감축하고 그리고 2050년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이 극심한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에 세계 기상기구는 2020-2021 기후보고서를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랜싯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건강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만큼 이제 기후변화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닥칠 재앙이 된 거겠죠. 이제는 수많은 기후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기후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에 유엔 산하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기후과학자들이 현재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제 IPCC죠. 여기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유엔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에는 이제 기후과학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11월 1일에 과학저널 네이처는 IPCC 보고서의 저자들 또 편집인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 88%가 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82%는 남은 생애 중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가 정말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최고 기후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응답자의 61%는 기후 문제로 불안감이나 슬픔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 21%는 그 빈도가 잦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주지를 고를 때 41%가 기후변화를 고려를 하고 자녀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17%의 응답자가 기후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교통수단이라든가 식단 등 생활습관을 선택을 할 때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는 사람도 21%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당장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기후과학자들은 현재 각국의 기후 대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각국의 어떻게 보면 기후 대응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각국의 노력으로 지구온난화를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고요. 파리 협약에서 제시한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8월에 발표됐던 IPCC 요약본에서 1.5도 상승이 기존의 2050년이 아니라 앞당겨지면서 2040년이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는 것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기후과학자들의 3분의 2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25%는 시위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많은 기후 과학자들이 이른바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받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기후위기 견해를 보면서 세계적인 석학인 제렛 다이아몬드의 경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작년에 아닙니다. 30년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식량 부족과 기후 문제, 숲이 잘려나가는 속도, 그리고 기후위기 진행까지. 약 30년 후에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형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크게 우리를 엄습하는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자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2050년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겁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의 말을 소개하는가 하면 2012년에 다이아몬드는 50년 후에 가야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바로 10년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의 30년은 파리 협약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안하는 2050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IPCC는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지구온도가 2도 상승하면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인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30년이 2050년은 말 그대로 붕괴의 시간을 말합니다. 더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미래 연구소 소장인 닉 보스트롬은 문명 파괴의 상황을 세계 인구의 15%가 사망하거나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50%가 감소하고 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2050년은 이보다 엄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내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탄소 저감을 하지 않는다면 문명 파괴 상황이 이르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여전히 진행 중인 기후 위기고요. 모두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